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시즌 6 책다방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요새 하늘, 바람, 꽃길 느껴보셨나요? 코로나 이후에 공해가 줄어들자 대자연은 우리에게 바로 답을 해주는 듯합니다. 하늘은 정말 파랗고요. 꽃들은 원래 색깔의 옷을 입은 듯 선명하고 바람은 산들산들 온몸을 감싸줍니다. 이번 가을은 특히 우리가 살면서 자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다시 찾은 이 가을의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고 짧은 우화로 그러나 여러분들을 철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책. 저자는 스펜서 존슨이고요.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잠시 음악 듣고 책으로 들어갈게요. BTS의 에어플레인 파트 2입니다. 여과는 다른 자택들 미디어의 혜택
스펜서 존슨 전작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은요, 1998년 2,800만 부나 팔렸던 20년 전에 이미 세계적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자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로 수많은 강연을 다녔는데요. 강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대요. 주인공 햄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라는 수많은 질문 끝에 20년 만에 후속작인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스펜서 존슨은 췌장암으로 2017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후 2018년 출판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유작이 되어버린 셈이죠. 두 책이 꼭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작의 내용을 살짝 알려드리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전작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넷입니다. 스니퍼와 스컬이라고 하는 작은 생쥐 두 마리와 꼬마 인간 허와 햄,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한 공간에서 치즈가 있어서 무척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치즈가 없어진 거예요. 급작한 변화를 맞이한 두 생쥐와 두 꼬마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담은 책이 전작이고요. 두 생쥐는 치즈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나는데 꼬마 인간 햄과 허도 남을지 떠나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허가 떠나버려요. 그리고 햄이 혼자 남게 되었어요. 햄은 치즈가 다시 내 옆에 나타날 거라면서, 그리고 떠났던 생쥐들과 친구들도 다시 올 거라며 그냥 기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홀로 남은 햄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지를 알려주는 후작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읽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신념이 기꺼이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저는 역시 햄과 같이 살았던 적이 많았던 거예요. 때로는 앞날을 알 수 없어서 결정하기 힘들 때는 햄처럼 살아왔고요. 또는 최근에서야 제가 옳다는 결정을 흔들림 없이 도전해보는 허처럼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형 디자이너라고 하는 한 가지 직업으로 20년을 살아오는 사이에 세상은 너무 다른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였죠. 그래서 저한테는 또다시 10년간이라는 여러 직업과 경험을 많이 시간에 투자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만 이럴까요? 제 주변을 보면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관리하면서 치열하게 또는 미친 듯이 재미있게 살아내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어요. 누구한테나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는 중이시거나 지금 상황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갈망이 있으신 분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음악 들으시고 그래서 햄은 어떻게 미러를 빠져나왔는지 알아볼게요. 김진호의 가족사진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의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나를 꽃
피우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전작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두 마리 생쥐와 꼬마 인간 햄과 허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면, 후작인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치즈를 찾아 떠난 허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햄에게 주목했습니다. 여기 봐, 얘들아. 여기 치즈가 정말 많아. 여기서 살면 되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그 많던 치즈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돼. 허가 말합니다. 햄아, 우리 이제 상황 변했어. 이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난 떠나겠어. 라고 말입니다. 햄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기회가 있을 때 허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너무 후회가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미로 속에서 혼자 남겨진 것을 슬퍼하고 분노도 해보지만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렵게 치즈를 찾았지만 예전 방식으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새로운 친구인 호프를 만나게 되며 그녀는 햄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적극 도와줍니다. 치즈가 아닌 사과라는 새로운 것을 먹고 살 수 있다면서 괜찮다고 알게 해줍니다. 호프는 햄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신념을 찾아줍니다. 둘이 여행을 통해서 햄은 과거의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며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새로운 실천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살아온 미로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며 헤어졌던 친구 허를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책의 전반 내용입니다. 전작에서 변화해야만 살아남는다가 주제였다면 이번 신작에서는 변화는 어렵기는 하지만 변화를 위한 행동은 자신을 믿고 있던 신념을 바꾸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인생을 살면서 변화는 일종의 도전인데 이 변화라는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또한 쉽게 읽을 수 있는 오화를 통해서 용기를 주기도 하죠.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듯합니다. 스컬이나 스니커, 허는 치즈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떠났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감지를 조금씩 하고 있던 사람들은 한 발 먼저 앞서 나가 코로나19로 엄청난 기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햄처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며 막연하게 코로나19의 삶을 그리워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이 책은 이에 맞는 정확한 답을 알려줍니다. 햄은 호프라는 친구를 만나서 다른 친구를 찾는 데 성공했어요. 여러분은 호프 같은 친구가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호프라는 친구는 또 다른 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또 다른 나인 것이죠. 변화는 자신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변화와 기회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때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은 과거의 유산인 묵은 신념과 길들여진 습관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라면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고 새로운 신념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실행하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준비하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벌써 2020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2020년의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재택근무, 화상교육,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사회로 변하면서 온라인 세상과 가상세계 무엇이 보이시나요? 인생의 큰 변화나 삶의 도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미로에 갇혀서 미로 밖의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한평생을 보낸다면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꿀팁을 알려주는데요. 음악 들으시고 6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조수미의 나 가거든. 조수미의 나 가거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미로에 갇혀 계신가요? 저자는 6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116페이지에 미로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신념에 주목하라. 신념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생각이다. 자신을 믿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때로는 사실은 그저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일 뿐이다. 낡은 신념은 버려야 하고요. 내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효과가 없는 것은 내려놔라. 낡은 짐을 들고 있는 새로운 탐험을 시작할 수 없다.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죠? 네 번째, 미로 밖을 보아라. 있을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불가능한 것을 탐색하라. 다섯 번째,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라. 생각을 바꿔도 나의 본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여섯 번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하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라는 얘기죠. 또한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수도 없는 미로에 갇혔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미로에 갇혔다면 여태까지 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다른 신념을 선택해야 될까? 사실 변하는 게 두려워서 새로운 선택을 안 할 때가 더 많았잖아요. 솔직하게. 미로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알게 되셨죠? 그리고 140페이지에 스펜서 존슨의 편지가 있어요. 저자는 췌장암 말기에 쓴 편지인데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나의 종양에게 안녕하신가 종양. 이제는 자네를 사랑한다네. 전에는 자네를 두려워하고 싸우려고 했지. 자네를 이기고 싶었어. 그러다 내 신념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았지. 확실히 두려움에서 비롯됐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긴 하지만 자네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게 좋다네.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아나? 내가 아프고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깨달으면서 나는 더욱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족과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거든. 목표 의식도 더 커지고 정신세계도 더 심오해졌다네. 그러니 고마울 수밖에. 고맙고 또 고맙네. 스펜서 존슨. 그는 2017년에 췌장암으로 얼마나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이렇게 간결하고도 담백한 이 편지 한 장으로 너무도 이해가 되게 해줍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큰 변화가 당신에게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동안 저의 변화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니?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고 변해가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미로 안에서 나올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여러분 자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다방을 진행하는 김민경은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기록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책다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김민경, 연출 은유, 제작에는 은행나눔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